딱 한 가지 진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한테 가끔 어떤 자격증 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인터뷰 콘텐츠로 돌아오게 된 널TV의 오성훈입니다. 이 산업 간호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글로벌로지스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채연 간호사라고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계열사 중에 좀 큰 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게 전 너무 생소한데 혹시 어떤 일을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는데 사업장 순회를 하면서 이제 보건관리자로서 어떠한 좀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법적인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뭐 근골격계 관련 질환 서류라든지 아니면 MSDS 같은 물질 안전 그런 서류를 챙기고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서 저희 사업장의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로서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19년도에 졸업을 해서 지금은 4년차 간호사이고요. 소아외과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하였고 수술실에 이직을 했다가 산업간호사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병동이다 보니까 13명 정도 보게 돼서 그게 너무 부담감이 심했었고 일단 3교대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 아빠 다 주무시고 계시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마음을. 너무 그래서 힘들죠. 그게 좀 가장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컴퓨터를 다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간호사로서 다루지 못했던 뭐 한글 또는 엑셀 또는 PPT 그리고 또 보고서 작성, 홍보물 이런 거 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진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간호사분들이 저한테 가끔 어떤 자격증 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간호사는 이미 선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다른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은 끝났는데요.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추가로 주셨어요. 그것들을 제가 이 통에다가 담아봤는데, 널터 Yes. 예스! 여기에서 질문을 뽑아보시고 무작위로 좀 답변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두 분은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이라고 고충. 하셨는데 회사에 많아봐야 2명 진짜 아. 큰 건설사의 경우 3명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면은 어디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같은데 막 보건관리자분들 많이 있으신 곳에 자문을 구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카페 이름이 네이버 카페 보건관리자 실무 카페입니다. 경력 몇 년 차부터 지원이 가능한가요?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신규 그 슬러시 경력으로 되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신규분들도 편안히 지원이 가능하세요. 건설사는 좀 어떤 것 같으신지? 주 6일째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 주 5일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시기도 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촌부터 출발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직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건설사?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랑합니다. 입사 경쟁률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뭐 네네네. 몇 명 안 뽑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21년 10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이제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거 채용이 많이 되었고 지금은 좀 이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지는 않고 있어요.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워라밸 괜찮나요? 라는 질문인데 유연근무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을 하고 내가 만약에 9시에 출근을 하면 6시에 퇴근을 하고 유연한 근무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제가 병원 다닐 때 있었던 그 성인 여드름이 완치가 됐습니다. 간증. 5시에 가서 더 일찍 퇴근한 그런 것도 되나요? 마지막에 이제 센터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반려당할 수도 있지.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0시간 정도? 산업간호사 보건관리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라고 하셨는데 3교대가 체질상 맞지 않았고요. 집에 가면 굉장히 너무 우울했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뭔가 내가 항상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았고 공부해도 바보가 된 것 같았고 간호사의 면허증을 살리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막 검색을 하다가 보건관리자를 알게 되었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의 장단점은? 이라고 하셨는데 병원의 복지를 잘 못 누렸어요. 뭐 혹시 옛날에 근무하실 때 병원 복지 누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아파야지 네, 맞아요. 누릴 수 누군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솔직히 와닿지 않았거든요. 계열사 있는
이제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 복지를 좀 누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W카드라고 임직원 카드가 나오는데 5에서 10% 이상 정도의 그런 할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뭔가 병원과는 다른 그죠. 복지... 어딜 가서도 네, 누릴 맞아요,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인관계랑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3교대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져서 좀 좋았고요. 병원과는 좀 달리 내가 오늘 다 작성하지 못한 서류는 이제 마감 기한까지는 충분히 내일도 미룰 수 있고 선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는데 간호사로 온 애들은 연말 업무까지 다 하루 만에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가 만약에 오늘 못할 것 같으면 내일로 미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건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계약직이 많습니다. 계약직이야 라고 하면 불안정해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건설에서 또 근무를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다른 계열사나 또 다른 공사장에 이직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또 그곳에서 역량을 펼치시고 그러다가 내가 좀 정규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든 경력을 다 통틀어가지고 정규직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류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인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서류.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고 하면은 분명히 좀 누락되는 것도 있고 기한을 넘기는 것도 있게 됩니다. 내가 IV만 하다가 등글굣게 질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해도 되기 때문에 누가 재촉하거나 이거 왜 못했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없어서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월급에서 이제 나이트 수당 그리고 이브닝 수당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 연봉이자 월급이 됩니다. 외래 간호사 그런 느낌이 될 네,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이 연봉은 이제 경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회사 계열사 그리고 다른 회사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200만 원 초반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200만 원 중반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후반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대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경력이 많아지시면 이제 연봉이 5, 6천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이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땡인 잡코땡리아? 다 말했네요. 일반적인 네. 그런 곳에서 다 나오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롯데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60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 계열사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채용 공고를 확인한 케이스여가지고 대기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 채용 사이트, LG 채용 사이트, 롯데 채용 사이트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세세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이자면 보건관리자를 뽑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신입사원 채용 중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직군이 있어요. 물류, 어디 센터 직군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전보건 채용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좀 일일이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제가 건강관리실에 있다 보면은 혈압 측정하면은 결과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160에 110 180에 120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가시는 거 딱 붙잡아가지고 잠깐 앉아보세요 하신 다음에 혈압이 이렇게 되시는데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면 80%는 나 약 안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과 방문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내과 방문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혈압을 좀 같이 측정해 보실까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같이 하자고 하세요. 이제 일주일 동안 혈압을 재봤는데 다 180이신 거예요. 그제서는 이제 수긍을 하시고 내과 방문하셔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고혈압 약물 드시고 관리를 하시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덕분에 혈압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인데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건강 상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주셨던 질문 중에 2가지 정도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 그냥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워러벨이 좋나요? 이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택한 이유? 질문 주신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는 선물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병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항상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4년차 간호사인데 4년차 간호사 친구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자리가 너무 힘들면은 저는 좀 박차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 면허증으로도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직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업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건설업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좀 탄탄히 볼 수 있는 견해를 기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채연 산업간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